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김지성TV 김지성입니다.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는 그 제 과거를 살짝 제1 한국인으로서의 과거, 일본에서의 제1교포로서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토목건설업을 하시다가 해방을 맞고 그 이후에 그 6.25 전쟁을 겪은 다음에도 계속 하셨어요. 토목건설을 해가지고 꽤나 잘 사는 걸로 잘 사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는 몰랐는데, 근데 왜 그렇게 잘 사셨던 분이 제가 태어났을 때 왜 그렇게 허름한 집에서 2층에서 이렇게 누우면 디굴디굴 굴러가는 집에서 살았냐? 그 과거사에 대해서는 난 전혀 몰랐어요. 뭐 그 이후에 북한에 가서 할아버지는 1년 만에 돌아가셨으니까. 근데 그 이야기를 언제 들었냐면요. 제가 한국에 와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땐가 이 정부기관의 의뢰를 받고 어디서 이게 강연을 했어요. 근데 그때 강연을 했을 때 뭐냐면 일본에서 민단이라고 있잖아요. 그 민단에서 간부를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전방 안보 견학인가 뭔가 할 때 제가 따라가서 강연을 해드린 거죠. 근데 하다 보니까 그 각 지역에서 오신 제1교포 분들이신데 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죠. 뭐 임원들이니까 민단 조직, 고려민단에. 그래서 쭉 내 이야기를 해서 내 어린 시절 이야기, 뭐 살짝쿵 이렇게 살다가 북한으로 건너갔습니다 하고 강연을 했더니 갑자기 강연 끝난 다음에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. 좀 나이가 이제 70 가까우신 어르신인데 와서 좀 하나 물어보자고. 왜 뭐냐고요. 고향이 그 강연이니까 지명까지 정확히 안 밝혔거든요. 혹시 어디 태어난 것이 그 여기 아니냐고 해서 맞다고, 거기라고 하니까 야, 너 나 모르겠어요. 아, 모르겠다고 했더니 좀 이게 설명하기가 복잡한데, 우리 할아버지가 일본에 건너가신 다음에 우리 할머니도 가족 데려갔잖아요. 근데 할아버지 형님네도 가시고 할아버지의 여동생분이 계셨어요. 근데 여동생네 가족도 다 간 거예요. 근데 그 할아버지 여동생의 며느리의 남동생분인 거예요. 복잡한데 아무튼 그렇게 가지고 저도 어린 시절에 봤던 기억이 나는 아저씨인 거죠. 나이가 드셔가지고 와서 그래서 우리 친편의 아버지편의 친척하고 다시 연결이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분이 일본에 가서 내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우리 할아버지의 여동생의 손주들이 있잖아요. 저하고는 어촌지간이죠.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. 마침도 우리 아버지의 사촌 동생 되시는 분. 그러니까 할아버지 여동생의 아들분도 아직 살아 계세요.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, 저하고 어릴 때 같이 놀았던 그 어촌 형님이 당장 오셨어요. 3일 만에 오셔가지고 이 서공동의 롯데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막 감격적으로 울고 막 그랬었는데, 그때 그분이 날 보자마자 처음에 무슨 이야기 하신지 아세요? 야, 너는 북한에 가서 죽은 줄 알았다고. 그래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거 아는데 너도 같이 죽은 걸로 알고 있었다고, 친척분들이 다. 그래서 늘 그냥 모이면은 내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. 그래서 옛날부터 죽었다는 소문이 나면 또 오래 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,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친척 형님한테 저의 집안에 대한 걸 좀 더 세세히 알게 된 거예요. 뭐라고 하시냐면, 그때 할아버지께서 1955년도 전에 45년 이후부터 조금씩 참여를 하시기 시작했는데, 조선인 연맹이라고 해서 제1조선인 연맹이라고, 조청년의 전신이죠. 그런 조직이 결성이 된 다음에 그 동네 그 주변에 있던 제1교포들이 할아버지 계속 부추겨 가지고 당신이 여기 위원장을 해야 된다고, 돈도 있고 뭐 리더십도 있고 하니까 해야 된다고. 할아버지가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국 할아버지는 다 같은 동포들 위한 일이라고 해서 그걸 하셨대요. 하시다 보니까 뭐 돈도 좀 있겠다 해서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. 터만 남아 있는데, 제가 살던 전철역, 그 도시의 전철역 옆에다가 이 2층짜리 목조 건물로, 옛날에 목조 건물이죠. 일본의 목조 건물로 학교를 하나 지으시고, 그 다음에 그 학교 앞에다가 당시 철근 콘크리트로 2층짜리 빌딩을, 그러니까 사무실을 만드신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조선인 연맹의 그 지부의 사무실이었고, 그 다음에 학교는 그 지역에 있는 조선학교였던 거죠.
그걸 뭐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게 만들어서 그다음 거기서 위원장 일을 하신 거죠. 하시다 보니 점점 사업적으로는 치우치지 않고 그런 이 조직 사업이라고 하나요? 그쪽 단체에만 신경을 쓰고 하시다 보니까 돈을 한쪽에서 계속 까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론은 뭐냐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모르겠는데 결국 그 사업을 당시 그 밑에서 일하시던 분한테 인계를 하시고 뭐 어떤 딜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기 밑에서 일하던 같은 그 한국 분에게 넘기고 자기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매진을 하셔가지고 1955년 그대로 상호명을 말하면 제일조선인 청년합회, 다시 말해 저청년이죠. 저청년이 그 조선인 연맹이 저청년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게 위원장으로 그때부터 초대 위원장에서 그 지역에서 쭉 위원장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. 네. 그게 아마 55년도잖아요. 예. 그러니까 55년도 이전부터 하셔가지고 55년도부터 쭉 하다 보니까 벌써 제가 태어났을 때는 뭐 정말 못 살고, 예. 뭐 예전에 있던 자산인지 뭔지 다 어디 간지 없어지고, 예. 그런 가정 환경이었던 거죠. 그랬더니 뭐 우리 아버지도 역시 그렇게 도련님으로 살다가 점점 집안이 가난해지고 못 살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? 할아버지, 자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컸다고 해요. 해가지고 뭐 제가 어릴 때도 자주 싸우셨어요. 뭐 싸워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광경을 많이 봤는데 결국 아버지는 그 사회에서 삐뚤어 나가시기 시작한 거죠. 해가지고 뭐 어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뭐 이런 당시 그 일본에서 사시던 제일교포 분들이 그쪽으로 가시는 분이 많았어요. 뭐 한마디 말해서 야쿠자라고 하잖아요. 그런 쪽으로 가신 거죠.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땐 그런 가정 환경이었다는 거. 근데 지금도 계시는데 가끔씩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지만 일본에 계시는 어춘 형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. 그때 당시 할아버지가 만약에 그 이념 사업이라고 하는 그걸 안 하시고 그냥 기업을 쭉 하셨으면 너는 아마 지금 정말 잘 사는 집 손주가 됐을 것이다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때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 토목건설을 인계하신 분 있잖아요. 그분이 지금 뭐 세습이라고 표현해서 안 되지만 자손 대대로 지금 계속 그 사업을 아직도 하고 계세요. 그 도시에서는 아직도 1인 갑부예요. 그리고 거기에 저도 처음 가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원래 사셨던 집도 그분한테 다 넘겨주셨더라고요. 뭐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. 근데 그 집을 후에 리모델링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해서 지금은 완전히 현대적인 그런 고급 호화주택으로 변했던데, 그게 원래 우리 집이었대요. 그래서 어춘 형님 말로는 우리가 원래 살았던 집. 제가 아주 가끔 어릴 때 그런 이야기도 또 할머니한테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. 원래 살던 집이 엄청 멋있어가지고 낙간이와라고 해가지고 집이 이게 사각형이었대요. 근데 안에 정원이 우리 최근에 본 그런 집이 있잖아요. 집 안에 이렇게 정원처럼 이렇게 뜰이 있고 뭐 이렇게 여기다가 뭐 일본은 소나무도 심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안뜰에서 안마당 안쪽에 있는 그 마당에서 거기서 흰 뱀을 봤대요, 할머니가. 할머니가 살짝 무속인 쪽에 뭔가 그런 걸 많이 믿으셨거든요. 그러니까 흰 뱀을 봐가지고 그 집은 그냥 거기서 살아도 되는데 흰 뱀을 봤기 때문에 여기는 뭐 무슨 뭔가 그런 집토가 나쁘다 어쨌다 해가지고 뭐 불길하다 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계속 이사 가자고 했대요. 그래서 뭐 그 집을 팔았는지 그분한테 사업하시던 분 넘기신 분한테 다 넘겼는지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사 가게 된 집이 좀 낡은 집이 허름한 집이었던 거죠. 그래도 크긴 컸는데 거기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아쉬움이 많은 뭐 그런 아쉬워 해봤자지만 만약에 할아버지께서 저부님께서 그런 이념 활동을 안 하시고 쭉 그 사업만 하셨더라면 제 인생은 또 바뀌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어춘 형님께서 또 하나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당시 우리 아버지 형제가 3명이 계셨는데 이 3분 중에 사업 기지를 가지신 분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. 그런 것 때문에 할아버지도 고민을 하셨을 것 같다. 당시에 할아버지 심정은 잘 모르겠지만
그때 당시 뭐 우리 아버지 형제, 뭐 큰아버지, 작은아버지, 우리 아버지 3명이셨는데 그 3명이 다 20대를 훨씬 넘긴 나이였잖아요. 근데 왜 그거를 남한테 주면서 인계를 안 했을까라는 질문에 할아버지께서는 그건 그 우리 할아버지밖에 누구도 모르는 답이다. 뭐 이렇게 된 거죠. 그래가지고 결론은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저는 토목 건설 회사의 회장님 또는 사장님의 손주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제일 교포들을 책임진 저청년 위원장의 손주였던 거죠. 네. 이렇게 돼서 제 두 번째 이야기, 북송교포의 인생이라고 할까요? 타이틀을. 북송교포 김일성의 인생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,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에 그 질문을 좀 추가적으로 달아주시면, 그 다음 회차에서 제가 또 보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당시 거기서 살았던 제일교포들의 그 실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. 네. 구독과 좋아요 여전히 많이 부탁드리고,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, 김주성 TV였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